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면 질의 요청을 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것을 무리한 짓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제 그런데 기자들이 또 끈질기게 몇 번 더 물어봤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 원칙.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질의를 던지고 대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건 일반적인 원칙. 5글자 일반적 원칙. 대통령이 말하는 일반적 원칙이라는 말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일반적 원칙이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당신도 조사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0년 9월에 있었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유족들이 주장하는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추락한 뒤에 표류를 하고 있다. 이게 우리 당국의 첫 번째 입장이었었거든요. 추락이라는 것은 배에서 떨어졌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표류를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입장.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진 월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유족들이 지금 그 답답해하면서도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감사원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6월부터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 그 요점도 그겁니다. 최초의 보고가 어떻게 됐느냐. 최초의. 그게 2020년 9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실종 신고가 됐고 9월 22일 오후부터 이제 발견이 되고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서 이제 살인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제가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 오전 11시 30분 실종됐다고 그랬고, 다음 날 오후 3시 30분 북측에서 생존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6분 문 전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9시 40분 그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뒤에 시신을 소각을 합니다. 이제 저 부분이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6시 36분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는 9시 40분까지 3시간 4분 동안 문재인은 뭘 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서면 보고를 받고 3시간 4분 동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냐, 묵살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지시를 내렸다면 그 지시의 내용은 뭔지, 아니면 저런 서면 보고를 받고도 꿀먹은 곰처럼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었는지 등등.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전 11시 새벽 1시죠. 긴급 관계 장관 회의가 이르는데 여기에 문재인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오전 1시 26분에 알고 보니 문 전 대통령이 녹화된 영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유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관계 장관 회의가 두 번째로 열립니다. 그러더니
오후 1시 반에, 점심 먹고 와서 오후 1시 반에 월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월북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8시 세 번째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3시간 뒤 월북으로 추정된다.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최초 보고 9월 22일 오후 6시 34분에 했던 그 최초 보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초 보고의 내용은 뭔지, 이걸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서를 몇 시에 받았는지, 서면 보고니까 이렇게 A4 용지로 아마 프린트아웃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때 읽었는지 아니면 좀 미적거리다가 읽었는지, 읽고 나서 어떤 말을 비서관들에게 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당시 청와대 그리고 국가안보실 사람들은 남북 간 통신선 단절 등을 이유로 북한 만행을 막기 힘들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은 그때 멀쩡하게 열려 있었는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연락을 취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출석 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전체가 다 일어선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요청되자마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감사는 정치 보복이다. 감사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겠다. 범국민적 저항운동, 이 말은 거리 시위, 광장 시위, 집회, 이것들을 선동하는 발언입니다. 민주당이 직접 앞장설 수도 있고, 이 좌파 정권의 그 친한 그런 시민단체가 앞장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거리 시위, 광장 시위를 하겠다를 선동하고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감사에서는 성역이 될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를 거쳤던 국회의원들, 이제 이 사람들이 초금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있는 의원들인데 11명입니다. 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서를 선전포고라고 그랬습니다. 선전포고. 그런데 반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 감사원이 유독 문재인 전 대통령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강제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제가 거의 전부 다
일면을 다 살펴봤는데 제목이 다 무례하다 이걸 많이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는 무례한 짓이다. 짓이라는 말까지 썼더군요. 무례한 짓이다. 네, 제가 이거 오늘 프린트아웃을 해봤습니다. 조선일보 8면봉입니다. 네. 일면 그 우측 하단에 실리는 아주 촌철살인을 하는 이 짧은 글이 하나씩 실립니다.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쓴 것 같은데요. 문재인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전직 대통령 2명을 대단히 예의 바르게 구속시킨 분의 말씀.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서면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감사원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부분 그건 좀 심한 것 같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단 한 사람 그 비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아니 MB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두 사람을 구속까지 시킨 본인 그 장본인의 입에서 어떻게 겨우 서면조사에 대해서 무례한 짓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약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이 무례한 짓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전 대표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도한 짓을 한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점잖은 처지에 격한 단어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XXG 없는 짓입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후한무치한 짓, 내로남불, 지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은 그거는 무례한 짓이고 본인이 하면 예의 바른 짓, 후임 대통령 정부에서 그 감사원이 뭐 정부하고도 관계없죠. 우리 헌법의 독립기관 감사원에서 하면은 그건 무례한 짓이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4명 서면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방 무기 구매 사업 관련 서면조사 질문서가 발송이 됐는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것 정도가 아니라 구속 수감이 됐는데요. 뭐 그보다 더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서면 조사에 응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평화의 댐 율곡 사업에 관한 서면조사,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 외환 위기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조사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